식탁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밖에서는 얼마든지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예의 바른 말을 걸고 품위 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마음이 풀리고 긴장이 내려가고 그 틈 사이로 진짜 모습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가난한 시절을 지나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끼의 밥이 얼마나 귀한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리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탁을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맛이 없다. 다른 데가 더 낫다. 이거 먹으면 살찌겠네. 이 말들은 단순한 음식 평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사하는 힘, 만족하는 힘, 타인을 배려하는 힘이 어디까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말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인간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모르고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식탁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마디에 드러나는 사람의 바탕, 맛없다라는 한마디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강연을 마치고 제자들과 작은 한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했고 주인 내외가 묵묵히 음식을 내어놓는 곳이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오르고 막 지은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젊은 사람이 한 숟갈을 뜨더니 얼굴을 조금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좀 맛이 없네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아주 잠깐 주인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은 상처를 받아도 모른 척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음식의 한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입맛은 다릅니다. 그러나 표현은 다릅니다. 오늘은 제 입맛에 조금 짜네요. 이 말과 맛없다는 전혀 다릅니다. 앞의 말은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것이고 뒤의 말은 판결에 가깝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시간과 수고, 그리고 기다림까지 한꺼번에 잘라내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말이 대부분 생각 없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바탕입니다. 꾸민 말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간식이 들어오면 이건 좀 별로네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인연은 거창한 사건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조용히 매듭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식탁에서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십니까?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을 두 번째로 만드는 말, 다른 데가 더 낫다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조금 더 점잖아 보입니다. 노골적으로 맛없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괜찮지만 더 유명한 집이 있지요. 몇 해 전 지인의 초대로 한정식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계절 나물이 정갈하게 놓이고 장곡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자리였습니다. 함께 간 분 중 한 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집도 좋지만 강남에 더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기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와 이곳을 정성껏 준비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초대한 지인까지 모두 두 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곳에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은 이 자리의 맛을 충분히 느껴보지요. 비료의 말은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도 아니면서 더 나은 어딘가를 슬쩍 꺼내어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말은 음식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임이 더 재미있다. 다른 학교가 더 좋다. 나를 더 이해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 늘 어딘가에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디에도 깊이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의 집들이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손맛도 좋지만 호텔 뷔페가 더 화려하지요. 그 순간 축하받아야 할 두 사람이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이 이어졌지만 공기는 아주 조금 식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느라 눈앞에 온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늘 다른 것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식탁을 반성의 자리로 바꾸는 말. 이거 먹으면 살찌겠네라는 유형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점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을 직접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문화예술인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리 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상위에는 담백한 한식이 차려졌고 다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요. 아무도 그분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체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오자 묘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요즘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는 즐거움의 자리였는데 어느새 체중과 관리에 대한 반성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쉽게 허락하지 못하는 사람,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데 어딘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를 주변에 퍼뜨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은 주변까지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겠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없습니다. 그 불안은 조용히 옆 사람의 마음까지 흔듭니다. 음식이 기쁨에서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식탁은 원래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모르게 조심하게 됩니다. 편히 젓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함께 밥을 먹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설명하지 못할 필요가 남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계산을 드러내는 말. 이게 다예요라는 유형입니다. 이 말은 더 직접적입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웃으면서 툭 던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대와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친 뒤 준비해준 도시락을 여러 사람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화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의 시선이 잠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양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 내 기대에는 못 미친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느꼈습니다.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시절을 떠올리면 한 덩이 떡이나 보리밥 한 그릇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말 이후로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지만 이미 공기에는 미묘한 금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삶 전체를 평가합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별로네. 항상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지금 있는 것을 감점합니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건넨 호의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 한마디는 음식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쉽게 상하게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분명해집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 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다음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산부터 하고 계십니까?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식탁을 하소연의 자리로 만드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앞선 4가지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음식의 맛을 평가하지도 않고 양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밝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며 많은 제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떠오릅니다. 활달했고 이야기 솜씨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와 함께하는 자리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돌아가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즐겁긴 한데 이상하게 힘이 빠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막 상에 오르자마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듭니다. 그 한마디 뒤로 상사의 이야기, 동료의 흉, 세상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젓가락이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은 원래 마음이 풀리는 자리입니다.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 자리에 누군가의 분노와 불만이 먼저 올라오면 그 공간은 휴식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가 됩니다. 그 제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리,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은 자리, 바로 식탁이 선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했던 것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상에 없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자리에 없는 갈등이 함께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였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좀 바빠서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함께 식사한 뒤
몸은 배부른데 마음은 더 무거워진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나이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자기 소문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식탁이 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식사는 몸의 영양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탁에서 보이는 한마디, 결국은 인생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맛을 단정하듯 말하는 사람, 지금을 2번째로 만드는 사람, 즐거움을 죄책감으로 바꾸는 사람, 받은 것을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식탁을 감정의 배출구로 만드는 사람.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며 실수도 했고 불필요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의 인품은 거창한 자리보다 사소한 자리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식탁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많은 시간이 올라옵니다. 농부의 땀, 잔을 본 사람의 수고, 음식을 만든 사람의 손길,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의 마음이 놓입니다. 그 자리에 어떤 말을 얻느냐에 따라 따뜻함은 더해지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짧은 말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말에는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늘 불만을 먼저 찾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을 말하면서 지금을 놓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이미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습관은 식탁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로 번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밥을 먹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말 한마디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벌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한 번쯤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히지 않는 식사 자리에 한마디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이 앞으로의 관계를 선택하는 작은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